이번에는 토금 상생격입니다. 이 사주를 보면 이 토금 상생격도 마찬가지로 이 토하고 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말하는데요. 이 토하고 금이 용신에 해당이 되고 이 토하고 금을 극하는 목하고 화가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토하고 금은 눈에 잘 띄지 않죠. 이 60이 넘어서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금기운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금기운이 들어오질 않아요. 이 사주에서. 그리고 이 목하고 화기운이 40대, 50대에 강력하게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도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. 이 용신과 기신이 있으면은요, 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주를 분석할 때 그 20대나 30대나 40대, 늦어도 50대에는 용신 대운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20대, 30대, 40대 뭐 이럴 때는 들어오지 않고 뭐 60대라든가 70대에 80대 이럴 때 용신운이 들어온다.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공의 운을 그 오로지 이 대운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장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사업을 할 때 뭐 사업이 대박이 났다, 뭐 장사가 아주 잘 된다, 뭐 그랬을 때 그 10년이 아니라 한 1, 2년 만에 평생 먹을 것을 다 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1년, 2년 혹은 3년 만에 평생 먹을 것을 다 벌어들이는 것은 아주 허다하게 있어요.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매력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특별격 이론에서 이론보다는 뭐 일반격 이론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토하고 금이 이제 용신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34살 신축대운 토하고 금이 이제 들어오는 42살 기유년, 43살 경술년, 그리고 41살 무신년. 이럴 때는 3년 동안 토하고 금 기운이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3년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로는 충분합니다. 그래서 대운이 설사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 세운을 실망하지 말고 이 1년 운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토금 상생격처럼 이런 특별격 이론보다는 일반격 이론에서 더 적당한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하여튼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하잖아요. 그런데 나에게 뭐 대운이 안 좋다. 대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인생 운이 안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해석을 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그 사람이 체념하게 되거든요. 아, 사주 괜히 봤다.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운이 비록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운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. 이 점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토금 상생격을 봤고요. 이번에는 토금 다음에 이제 금수겠죠. 금수 상생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수 상생격의 예는 아주 중요한데요. 이 금수 상생격도 마찬가지로 금과 수가 용신이고요. 금과 수를 극하는 화, 토가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. 목이 하나 들어있어요. 그렇죠? 월간에 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럼 이 목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만약에 금수 상승격이라고 했을 때 목이라는 것은 그 한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기신은 아니고 한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럴 경우에 이 사주는 금수 상승격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렵다니까요. 이렇게 이제 똑같은 예일 경우에요. 똑같은 예일 경우에 금수 상생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금하고 수 원래 이 두 개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목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을 때 어떨 때는
특별격이 되고, 그러니까 금수상생격이 되고,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떨 때 일반격이 되고 어떨 때 이 금수상생격이 되느냐, 특별격이 되느냐, 거기에 대한 그 특별한 그 규정 같은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제가 특별격을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지나온 그 시간을 보고 그 세운과 1년 운과 그 10년 대운을 자세히 파악을 해갖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금수상생격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1년운 중에요. 1년운 중에 금수가 있는 경우가 13살 때 임신년이죠. 그리고 14살 때 계유년이에요. 이런 식으로 금하고 수가 있었을 때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것을 1년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. 지금 대우는 금하고 수가 같이 들어온 때가 안 보이거든요.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1년운을 잡고서 세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금수운이 들어왔을 때 좋았다. 그러면 금수상생격이 되는 것이고 그때 안 좋았다. 그러면 일반격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지금 금수상생격이 이제 금하고 수만 두 가지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 같은 경우에는요. 식신에 해당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이 목기운이 뭐 금을 극하는 것도 아니고요. 수를 극하는 것도 아니고 한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특별격인데 이거는 목기운이 있으니까 일반격일 거야 하고 일반격으로 해석을 했다가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격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특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렇게 목기운이 하나 딱 들어가면서 이걸 이제 금수상생격이라고 부르기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작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럴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특별격이든 일반격이든 간에 여기에 보시면은 14살 병술 대운 같은 경우는 천간이 병인충으로 깨지잖아요. 그리고 그 54살 경인 대운 같은 경우는 인신충으로 깨집니다. 이렇게 충국을 적용을 해야 돼요. 충과 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. 특별격이든 일반격이든 충과 합을 적용해야 된다.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럼 금하고 수를 했으니까요. 이제 그 금수상생격이 마지막이네요. 그러니까 수목부터 해갖고 수목상생격, 목화상생격, 화토상생격, 토금상생격, 금수상생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오행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운에 해당이 된다. 그리고 이것을 극하는 것이 기신운에 해당이 된다. 하지만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이 충국은 적용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정난착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이 책을 보면은요, 크게 나눠서 이렇게 종격이나 일행득기격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양신성상격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정난착격이니 괴강격이니 무슨 격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용어가 이제 너무 많은데 그 사주 명리학자들이 자꾸 만들어냈을 뿐이지 이게 이제 특별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격 이론으로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무슨 격 하면서 특별격처럼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일반격 이론으로 다 해석이 되고 정난착격 같은 경우도 일반격 이론으로 해석이 돼요. 그런데 이것은 조금 헷갈려요. 그래서
제가 이 정란착격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란이라는 것이요. 정란차라는 것이 이게 우물정자고요. 이게 그리고 란이 난간을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란착격의 그 뜻은 물이 없을 때 우물을 판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란착격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일주 중에 경진일주, 경자일주, 경신일주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정란삭격이라는 것은 그 일주가 세 가지에만 해당이 돼요. 경진일주, 경자일주, 경신일주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지지가 신자진 수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를 말합니다. 그런데 일주가 이제 경진, 경자, 경신이고요. 지지가 신자진 수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뭐냐면 지지가 화국이 형성이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화극금 하면서 금을 녹이잖아요. 그리고 이 수국화하면서 이 뜨거운 불이 이 물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금수를 동시에 죽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정란착격은 용신이 그 재성과 간성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진일주나 이 일간이 경의 입장에서 이 재성과 간성이라는 것은 금금목이니까 목기운이나 화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 중에서도 천간의 경우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잖아요. 그러면 간목은 해당이 안 되고 을목만 해당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것은 천간의 갑경충으로 깨지기 때문에 이 갑은 해당이 안 되고 을목만 용신에 해당이 돼요. 그리고 지지에서 인하고 묘가 있으면은요, 인은 해당이 안 되고 묘만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은 그 지장간이 갑하고 병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도 갑경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지지에 화국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목은 그 용신에 해당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보시는 게 지금 정란착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그 일주가 경자일주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예를 보시면은요. 현재 경자일주에 밑에 지지인 신자진을 깔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지에 화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란착격이 있다고 성립이 되는데요. 지금 양쪽에 이 세 개가 전부 경신, 경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이 일단은 일주에 이 경자나 경일간을 깔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월간이나 시간에는 꼭 경이 안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정란착격이 되려면 일단 좀 신강해야 돼요. 신강해야 되고 화국이 지지에 들어오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요. 지금 경자일주인데 신자진 수국을 깔고 있어요. 그리고 지지에 화기운이 없습니다. 화기운이 없어요. 그리고 천간에 수기운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 일간인 금을 금생수 하면서 힘을 좀 빼니까 이 수기운이 있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사주 자체가 정란착격이 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. 재성운과 그 간성운이 용신이 된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나 금금목해서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운을 지금 보면은요. 26살 정사대운이 이제 시작이 돼 있고요. 그리고 16살 무오대운, 그리고 36살 병진대운 이런 식으로
화기운이 강하게 오면서 특히 46세에서부터는 20년 동안 목기운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란착격이면서 이 용신운에 해당하는 이 운이 그 한창 인생에서 활동할 그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이 중년까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런데 56세 갑인대운 같은 경우는 이게 갑경축으로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용신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지 같은 경우도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용신이 되는데 임목 같은 경우는 이 인이라는 지장 간에 그 갑도 있고 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임목은 용신이 될 수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6세 을묘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란착격은 이게 이제 그 지지가 일간이 경금이어야 되고 밑에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지지에 병화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강해야 된다. 이런 좀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사주를 보더라도 이 정란착격이라는 이 사주를 보더라도 이것을 이제 특별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더라도 이 화하고 목은 용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주는요 금기운도 강하고 그리고 토기운도 하나 있고 그래서 아주 신강하거든요. 신강한 입장에서는 이 재성운이라든가 간성운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 금기운하고 토기운은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주 이론으로 분석을 해도 충분히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무슨 정란착격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 갖고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특별격의 일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. 그냥 그 일반격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사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요, 뭐 개강격이니 무슨 격이니 하면서 그 이런 정란착격처럼 무슨 격 하면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 일반격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것이 대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그 격국 이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. 전체에서 약 10%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이 특별격 이론을 오늘까지 모두 다 풀었어요. 오늘까지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종격을 공부했고요. 그 다음에 일행듣기격, 그 다음 화기격, 그리고 오늘 양신성상격, 그리고 그 정란착격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. 이 약 10%에 해당되는 이 특별격은 그 용신이 정해져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특별격만 빼고 나머지 90%의 그 사주는 전부 일반격 이론으로 해석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그 대망의 일반격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일반격 이론도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전 풀이를 하고 그러면 지금 수업을 다 따라오신 분들은 사주를 다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주 세밀하게는 못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사주를 딱 보고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전 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주를 풀 텐데 기본적인 이론을 갖춘 후에 그 사주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주를 보든지 그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사주 상담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는 이제 그 일반격 이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